자, 오늘 정청래 책상 뺀 날. 이 정도면 아까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표 내라 이런 뜻인 거예요.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공식적으로는 물론 뭐 정청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불렀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인간적으로. 예, 그거는 사람 죽이는 거고. 그 잘못하면은 정청래 그 번개탄 피워요. 예, 그리고 막 대놓고 너무 사람을 궁지로 몰면. 근데 뭐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홍익표 정무수석이 뭐 얘기하기로는 뭐 지금 선거 투표 부실 문제 때문에 사회가 좀 시끄럽고, 또 원유 세계 정세도 좀 불안정해서 뭐 간소하게 저기 출국 행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은, 봉화혁명님 까하 이래저래 아름다운 밤입니다. 10만을 향하여 함께 뜁시다. 네, 감사드립니다. 스터디머신님 쩔레 출국 배웅 못 가서 어떡하냐. 근데 입국 배웅도 못 갈 듯. 예, 다 못해요 이제. 입국 배웅은 해줄 수도 있어, 불쌍해서. 근데 그때는 이제 당대표 10일 뒤에 대통령이 돌아오시니까 그때는 이제 당대표를 사퇴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입국하실 때는 제가 볼 때는 그 한병도 원내대표가 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이었던 거지. 사실 대통령께서 좀 어찌 보면은 좀 잔인하신 거예요. 예, 좀 제가 좀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하자면 잔인하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정청래가 이제 당대표 연임을 하려면은 한 다음 주 중에는 사퇴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이제 돌아오실 때쯤 되면 이제 사퇴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보면은 정청래를 얼굴을 볼 수 있는 이제 마지막 시간인 거예요, 오늘이. 그렇잖아. 다음에 이제 당대표 출마하려고 사퇴를 하면은 돌아오셨을 때는 정청래가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또 모르겠네. 대통령 돌아오실 때까지 버텨가지고 어떻게든 귀국하실 때, 환영 장에는 환영하러 이제 그걸 나가려고 당대표 사퇴 시기를 뭐 늦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간에 뭐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그냥 냉정하게 단칼에 잘라버리신 거죠. 꼴 보기 싫으니까 꺼지라고. 제가 생각을 해도 대통령께서 기자간담회 하셨을 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2박 3일 동안 진짜 뭐 잠이 안 왔다.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진짜 며칠 동안 정신적으로 상당히 데미지를 입는, 뭐 트라우마에 가까운, 그런 이제 그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대통령께서는 당사자니까, 뭐 본인이 당사자신 거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어찌 보면 이제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평가일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결과가 나와버렸으니 뭐 대통령께서 진짜 잠이 안 올 정도로 분하시지 않았을까. 그것도 뭐 대통령 지지율이 낮고 뭐 민주당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모르겠는데, 누구나 6월 3일이 되기 전까지는 뭐 15대 1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를 기대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대통령께서 받으신 충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권 1년 차, 1년 동안 내란 수습을 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신년 기자회견 때 대통령께서 대도약, 대비약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는 원대한 포부.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얘기했듯이 K 골든 에이지, 진짜 대한민국의 전성기를 열어내겠다라는 그런 이제 포부를 밝히는 그런 시점이었고, 1년이 돼가지고 취임 1년이 돼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방선거 압도적 승리라는 정치적인 날개를 달고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이제 대체 불가한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골든에이지, K 골든에이지를 열어내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을 텐데, 여기다가 정청래가 완전히 뭐 똥물을 뿌려버린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대통령께서도 기자 간담회 때 뭐 직접 언급을 하셨지만은, 진짜 이게 중립을 지키려고 해도 얼굴은 숨길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만큼 충격이 크셨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청청님, 잔인하긴요. 합당 9회 때부터 당원들 괴롭힌 거 생각하면, 지방선거 개판 만들어 놓은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네, 제가 뭐 그 말씀 드리려고 이제 대통령의 심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건데 정말 분하고 억울한 상황이 아니었나. 그런데 정청래는 뻔뻔하게 뭐 큰 승리를 안겨주셔서 국민들께 감사하다 그러고 이걸 엉뚱하게 친명 정치인들과 뉴 이재명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김민석 총리한테 막 뒤집어 씌우고 있고 이런 뻔뻔한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진짜 대통령께서 그 낯짝 보고 싶겠습니까? 저도 보기가 싫은데 전 정청래 만약에 진짜 어디 길 가다가 만나면은 그냥 한 대 날라갈 것 같아요. 그냥 얼굴만 봐도 주먹이 날라갈 것 같아. 진짜 주먹을 부르는 쌍파택입니다. 그래서 뭐 장기 이제 해외 출장을 가시는데 해외 순방을 가시는데 정청래가 또 나와가지고 해외 순방길에 또 똥물 뿌리는 그런 꼴을 이제 더 이상 보기 싫으셨던 것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생각을 오늘 해보게 됐고 그 역사적인 장면, 정청래 공황장애 장면, 일단 이거 보면 볼수록 행복하죠. 대통령 해외 순방 출국 장면이 이렇게 즐겁고 행복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한 순간, 이게 월드컵 4강 올라갔을 때보다도 더 저는 행복한 것 같아요. 월드컵 4강 올라갔을 때보다 그 이탈리아하고 8강 할 때 우리가 막 골든골 넣었잖아. 그 안정환 선수가 골든골 넣고 그저 뭐 반지에다가 막 이런 거 했잖아요. 아 그때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저는. 이거 월드컵 4강 이상의 이거는 쾌거다. 월드컵 우승한 기분이에요. 우승한 기분. 그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짜증나고 저 문조털레유 새끼들은 허구한 날 김어준이하고 최욱이는 거짓말 늘어놓고 우리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모략을 하고 저 복장 터질 지경이었는데 오늘 한 이 3분가량의 공황 장애 영상을 보면서 정청래 공황 장애 영상을 보면서 1년 동안 묵은 채증이 한꺼번에 지금 내려가는 듯한 그런 아주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그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이재명 대통령님의 유럽 순방 이제 출국 영상을 함께 보셨습니다. 일단 그 대통령님 얼굴이 표정이 많이 달라지셨죠? 대통령님께서 출국하실 때 보시면 좀 얼굴이 좀 무거워 보이셨어요. 대통령은 이제 심기가 그닥 편해 보이지 않는데 그동안 우리가 봤던 모습은 정청래가 뭔가 또 명팔이라 하려고 대통령 옆에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대통령께 귀찮게 하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목격을 했는데 오늘 어느 때보다도 대통령님 표정이 밝으시다. 예, 파파 개노님, 최평님 말씀 듣고 노무현 없는 노무현재단 후원 끊었습니다. 최평 만세. 아, 잘하셨어요. 나중에 정상화되면은 그때 다시 후원해주세요. 복만삼님, 집청래 컵라면 읽는 시간 안 봤는데 저렇게 좋아하는데 고구마 삶는 시간 동안 안 보면 바지 내리겠네요. 3분 안 봤는데 이렇게 행복한데 앞으로 이제 영원히 안 보게 되면 우리 민주당원들이 얼마나 행복해지지 않을까, 예? 행복해질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이제 어느 때보다도 표정이 밝으시고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당원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그림이 이제 완성도가 높잖아요. 거기에 정청래가 낄 사실은 그런 비주얼들이 아니잖아.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김민석 총리, 강훈식 비서실장 훈훈하잖아요. 비주얼들이 다. 근데 거기에 정청래 이게 뭐 썩은 소대가리 같은 그런 비주얼이 중간에 딱 껴있으니까 이게 뭐 어떤 각도에서도 그림이 안 나와. 네? 그동안 그게 그 점도 제가 상당히 불만이었어요. 대통령 이런 출국 영상이나 출국 장면 사진에 그림이 이게 좀 이쁘게 나와야 되는데 거기 뭐 정청래 그 막 썩은 소대가리 같은 그 시커먼 게 그냥 또 박혀 있으니까 그림이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리는 거야. 그리고 막 그것도 주절주절 대통령께서는 뭔가 좀 불편하신데 정청래가 옆에 딱 붙어가지고 대통령과 뭔가 화기애애한 듯한 뭐 소통을 잘하는 듯한 그런 이제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 뭐 주절주절 떠들어요. 막 그 전에는 또 김혜경 여사를 막 밀치고 껴들려고 하는 그런 장면까지 나와가지고 정말 짜증났던 적이 출국할 때마다 짜증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대통령님 해외 순방 출국하실 때 유일하게 이제 짜증이 안 났던 장면이 에스칸님, 짜왕님 구독자, 동접자 어느 선까지 가면 아침 8시에 방송 갑시다. 이제 80까지 하려면 아침 8시 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동안 딱 한 번 있었던 게, 그 KTV에서 그 정청래 편집된 거, 예? 그때 제일 기분이 좋았어. 예? 정청래가 편집되니까 출국 장면이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또 김어준하고 최민희하고 발광을 해가지고 뭐 KTV에 뭐 항의를 하고 뭐 주접을 떨고 뭐 그랬었던 기억도 있는데 저는 그때 출국 영상이 제일 행복한 출국 영상이었어요. 김어준은 기분 나빴는지 모르지만 해파리님 썩은 소대가리 표현 적절 썩어가지고 시커멓죠 아주. 그런데 이번에 왜 최민희는 가만히 안 있나? 청와대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당대표를 어떻게 패싱할 수 있냐? 청와대 강력히 항의를 해야지 왜 최민희 가만히 있습니까? SNS에 글 안 써요?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를 갈라치기 했다. 민주당을 갈라치기 하는 이재명 대통령 규탄한다. 안철수와 김종인이 뭐 돌아온 것 같다. 이런 거 써야 될 거 아니야. 왜 가만히 있어? 대통령이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김어준이 이럴 줄 알고 도망갔나? 김어준이 이번 주에 방송을 쉬고 있죠. 예. 이런 장면이 연출될 줄 알고 이거 할 말이 없으니까 김어준이 도망간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선희님 까왕님 지령대로 작전 수행하느라 힘든 하루였다. 석가 반명 손가 반명 문조 털레이오 아웃. 까미 동무들 구국의 일념으로 투쟁. 네, 감사합니다. 이게 뭐 그죠? 뭐 저 혼자 다 했다 뭐 이러면 이제 깔때기가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자부심은 느껴야 될 것 같아요. 저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자부심은 느껴도 될 만한 상황이다. 그 1년 동안 진짜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 우리가 묵묵하게 문조털레유 청산의 길, 친문 패족의 길을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동안 참 힘든 상황들이 많았잖아요. 저도 참 보람을 느낍니다. 언젠간 이런 날이 올 것이다라고 저도 뭐 예상은 했지만은 이제 생각보다 빨리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결국은 뭐 칼을 뽑은 거고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사표 내라는 얘기예요. 이 정도 망신을 당했으면은
그 염치라는 게 있는, 뭐 자존심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사표를 내야 돼요. 미카 기무라님, 저런 어린 왕자의 눈으로 보니까 문조 털레 유의 얼굴이 코끼리 가죽처럼 보여요. 코끼리 대가리도, 썩은 코끼리 대가리도 맞는 비유인 것 같아. 소 대가리도 맞는 비유고, 코끼리 대가리가 좀 더 가까운 것 같기도 하다. 그죠? 생긴 게 시커먼 죽죽 해가지고, 귀도 뭐 이렇잖아. 그래갖고, 코끼리하고 오히려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그 대통령께서 뭐 확실하게 선을 그은 거고, 이거는 정청래 보고 그만두란 얘기예요. 아니, 청와대에서는 지금 뭐 국내외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출국 행사를 좀 뭐 간소하게 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당 지도부를 부르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프랑스님 9시 30분 방송 시작 인식이 자꾸 안 돼서 자꾸 10시에 온다. 늦으셨구나. 좀 있으면 익숙해집니다. 아직도 이제 그 10시에 시작하는 줄 알고 늦게 오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은데, 있으신 것 같은데, 뭐 좀 이제 한 1, 2주 지나면은 여러분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대통령께서 그 말씀 드리다가, 뭐 출국 행사를 간소하게 진행하려고 당 지도부를 안 불렀다, 이렇게 청와대에서 해명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죠. 청와대에서 공식 입장을 안 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청래가 이거 가지고 사기칠 수가 있잖아. 내가 바빠가지고 그 원래 일정이 잡혀 있어서 대통령님 출국 행사에 이번에는 참석을 못했다, 이렇게 이제 사기를 칠 계획이었겠지, 처음에는. 근데 청와대에서 빨리 입장을 내버렸어요. 응? 빼도 박도 못하게. 이 뉴스 영상 잠깐 보시죠. 청와대에서 뉴스 영상이 아니고 자료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환송 인원을 최소화했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어. 근데 이 말이 어폐가 있는 게, 청와대에서는 뭐 당대표 꼴 보기 싫어서 안 불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환송 인원을 최소화한 것이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재빨리 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정청래가 또 사기를 못 치게 미리 차단을 한 거야. 선수를 쳐버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걸 입장을 먼저 안 냈으면은, 정청래가 오늘 전북에 일정이 잡혀 있어가지고 오늘은 대통령 출국 행사에 내가 참석을 못했다, 이러고 이제 약을 팔 수 있었을 텐데, 청와대에서 먼저 입장을 냈어요. 안 온 게 아니고 안 부른 거다. 안 온 게 아니고 안 부른 거다, 이렇게 입장을 내버리니까 뭐 정청래가 뭐 또 사기를 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지. 이거 만약에 청와대에서 입장을 안 냈으면은 제가 볼 때는 뻔합니다.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 털레반들하고 정청래가, 이게 뭐 정청래 대표가 바쁜 일정이 있어가지고 못 간 건데, 이것도 뉴 이재명들이 마치 정청래 패싱을 한 것처럼 사기를 친다, 뭐 이러면서 또 오늘 유튜브 방송에서 계속 떠들어댔을 텐데, 청와대에서 그냥 바로 입장을 내버린 거 아니야. 선을 딱 그어버린 거예요. 야, 우리가 안 불렀어. 안 부른 거야. 안 온 게 아니고, 꺼져. 우리가 꺼지라고 했어. 이걸 이제 명확히 입장을 내줬다, 이런 거고, 이게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해명이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건 뭐냐 하면은, 원래 총리는 대통령 이제 해외 출장 가실 때, 해외 순방 가실 때 총리는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언젠가 그 대통령께서 돌아오셨을 때 환영 행사에 김민석 총리가 나가가지고, 그때 뭐 좀 이례적이다, 총리가 안 나가는데 이번에 나갔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잖아. 근데 김민석 총리가 환송 행사에 참석한 거는 제 생각에는 기억이 없는데, 제 기억에. 그죠? 김민석 총리가 1년 동안 돌아오실 때, 귀국하실 때 환영 행사에는 나가셨는데, 김민석 총리가 환송 행사에는 나갔던 기억이 없어요, 제 기억에. 없어. 그 김해공항에 김민석 총리가 낮에 나가가지고 환송을 했던 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해명하고 실제가 안 맞는 거죠. 무슨 얘기냐? 아니, 환송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 지도부를 안 불렀는데, 김민석 총리는 안 오던 사람을 일부러 불렀잖아. 안 오던 사람을 일부러 부른 거 아니에요. 김민석 총리는 보통 안 오는 게 관례였는데, 안 올 사람을 일부러 부르고 와야 될 사람을 뺀 거면은, 이거는 환송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청래를 뺀 게 아니고
그냥 뺀 거지. 예? 그냥 뺀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오늘 뭐 아직 이제 뭐 총리직을 뭐 현재는 유지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총리 자격으로 간 게 아니다. 예, 오늘 김민석 총리가 총리 자격으로 간 게 아니고 당대표 자격으로 간 거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은 김민석 총리가 사표를 내는 그 순간 사직 의사를, 그러니까 후임자를 정하는 그 순간 당대표는 이미 김민석이다. 이렇게 이제 정해놓으신 거야. 무조건 김민석이다, 당대표는. 그러니까 당대표를 패싱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총리가 나온 게 아니고 당대표가 지금 나온 거다. 그래서 당대표를 패싱한 게 아니고 정청래를 패싱한 거다. 당 지도부를 안 부른 게 아니라 정청래를 안 부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1일인 거야. 그죠? 우리가 이제 8월 17일 날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가 되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2달이 남아있지만은 이재명 대통령님 마음에는 오늘부터 1일이다. 제갈량님, 진코 오늘 받아서 바로 먹었는데 머리가 맑아지네요. 청래 때문인지 진코 때문인지 뭐 여러 가지로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죠 지금. 예. 이거 진코엔 할코 열심히 팔아야 되겠다 지금 분위기 좋을 때, 여러분들 머리 맑아질 때. 그래서 오늘부터 1일이다. 예.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김민석 총리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대통령께서 오늘부터 1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도 오늘부터 김민석 대표로 예? 호칭을 이제부터 김민석 총리가 아니라 오늘부터 1일이기 때문에 대통령 피셜 오늘부터 1일이다. 오늘부터 1일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부터 김민석 총리가 아니라 김민석 대표로 김민석 대표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한우 TV에서는 여기는 친명 채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묻지마 이재명 지지잖아요. 무조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따라가는 그런 채널이니까 우리는 모두 오늘부터 1일입니다. 예. 그래서 김민석 대표라고 이제부터 써주세요. 채팅창에. 김민석 총리라고 쓰지 마시고 김민석 대표로, 김민석 당대표, 김민석 대표,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오늘부터 1일입니다. 대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부터 제가 1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따 뭐 여론조사도 소개를 해드리겠지만은 대통령께서 이 정도 메시지를 주셨으면, 시그널을 주셨으면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제가 석가반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친청반명, 석가반명인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기자간담회도 거의 뭐 직접적으로 정청래를 저격하는 내용으로 지방선거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제 기자간담회에 이어서 오늘 정청래를 공항에 못 나오게 한마디로 차단한 거잖아요. 이게 유튜브로 비교하면 차단이잖아. 차단. 제가 뭐 차단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완전 차단을 해버린 거잖아. 못 오게. 이 정도면은 사인을, 시그널을 줄 만큼 다 준 거예요. 대통령님께서 뭐 더 얘기하실 필요가 없을 정도의 수준인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김민석이 싫다, 나는 정청래를 찍어야 되겠다, 이러는 사람들은 이거는 반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제 사인을, 시그널을 이제 주실 만큼 다 주신 거고, 알아들을 사람은 이제 다 알아들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민주당 당원 중에 털레반은 30%예요. 그리고 이제 40% 정도는, 30%는 이제 뉴 이재명이고 40%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야. 민주당 당원이고 지지자긴 한데 민주당 돌아가는 내부 상황을, 그리고 또 김어준이나 최욱이나 이런 방송 보면서 민주당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몰라가지고 이제 뭐 정청래도 친명인 줄 알고, 뭐 김어준, 최욱이가 친명인 줄 알고, 그 정청래한테 투표하고 뭐 조국을 밀어주고 이런 사람들인 것이지, 이분들이 대통령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면은 절대 문조털레유를 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 저는 민주당 당원 구도가 이렇다고 봐요. 70대 30인데 70대 30이에요. 친명 70, 비명 30, 털레반 30, 친명 70. 이게 이제 현실적인 구도인데, 문제는 이 70 중에 40이
잘 모르는 거죠.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거야. 근데 이분들이 이 정도로 대통령께서 사인을 주셨으면은 이제는 다 알아듣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조털레유가 문제가 많구나라는 거를 나머지 이제 40%가 잘 알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김민석 70, 정청래 30 이런 구도로 바뀌게 될 겁니다. 제가 볼 땐. 정청래 김민석 70, 정청래 30 구도로 바뀌게 될 거다. 나머지 40%는 이제 그 40%의 당원들이 사기를 당하고 있다가 이제는 내가 사기당하고 있는 것, 확실히 이제 깨닫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당대표 선거 끝났다고 봐요. 끝났다고 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제 뭐 불안해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왜 이제 끝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전에는 51대 49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 대통령께서 어쨌건 당대표 선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기가 어렵잖아요. 논란이 되잖아, 그런 게. 복만삼님, 잼통님, X에서 정청래 차단해버리세요. 그리고 고양이가 했다고 하시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예, 스냅조이 네일리님, 이젠팔이 하며 밤마다 특정인 욕설과 모욕을 계속하다가 방송 모두 껌껌이 고발한다. 그만해라. 예. 이거 뭐야, 너? 야, 너 이거 뭐냐, 임마. 이 새끼. 털레반이냐, 이 새끼야. 차단이야, 이 새끼야. 어디 털레반이 기어들어와가지고 지금 분위기 좋은데. 해태님, 최평님 말씀 맞지만, 신천지 당원이 결집하면요, 뭐, 그런 것까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이제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답이 다 나올 겁니다. 이게 털레반들이 여기까지 기어들어왔어요. 지금 멘붕이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털레반들이 이제 정신적으로 진짜 공황장애가 온 거지. 정청래는 공황장애가 왔고 털레반들은 공황장애가 온 거 아닌가. JH님 감사드립니다. 이거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기어들어와가지고 괜히 돈 쓰고 욕 먹는. 바로 차단이에요. 저는 털레반은 사람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털레반을 제가 왜 사람 취급을 하겠습니까? 바로 차단시키니까. 여기 아직 돌아가는 분위기를 모르고 일로 들어오는구나. 여기 와서 좀 봐봐. 내가 웃겨줄게. 정청래는 공황장애, 털레반은 공황장애. 정신적으로 오늘 데미지가 상당히 컸을 겁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30%의 털레반들이 지금 이제 정신줄을 놓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제 대세가 기울었다. 7대3 구도로 완전히 바뀌었고, 이제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되는 건 시간 문제다. 아까 이제 그 말씀 드리다가 제가 털레반 차단, 시켰는데, 이재명 대통령님이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기가 힘들어요. 근데,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민주당 우리 당원들과 유권자들이 그렇게 이제 지적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 그래서 지난번, 사실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 나왔을 때도, 대통령께서 시그널을 줄 만큼 사실 다 준 거예요. 그 정도면 사실 좀 알아들어야 되거든. 근데 생각보다 저도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이게 생각보다 우리 당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지능이 제가 기대했던 수치만큼은 올라오지를 못하는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한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대형 유튜버들이 끊임없이 이게 가스라이팅을 하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당원들과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게 지금 어려운 싸움이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정도는 대통령이 거의 뭐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낸 거예요. 이건 그냥 차라리 당대표 김민석을 해라라고 그냥 낙하산을 내린 것보다 더한 거야, 이거는. 근데 이것도 못 알아듣는다. 이것도 못 알아듣는다면 그거는 반명이라고 봐야 돼요.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싫은 거지.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이 정도 메시지도 못 알아듣는다면 그분은 진짜 좀 어떤 진료가 필요한 단계다. 제가 볼 땐 병원을 가보셔야 되는 단계지. 정치에 관심을 가지시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자진 탈당을 해야 되는 지적 능력 미약으로, 지적 미약으로, 심신미약이 아니라 지적 미약으로 뭐 탈당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수준에 있는 그런 인물들이지, 지금 정상적인 어떤
그 사회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이런 지적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면은 이제는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예. 뭐 대통령이 뭐 더 이상 메시지를 낼 수가 없어. 아니, 정청래를 차단을 시켜버렸는데 그 뭐 어떤 메시지를 더 내겠습니까? 그래서 멀쩡한 사람들은 이제 다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뭐 김어준이나 최욱이나 백날 나와가지고 가스라이팅 해봐야 그 정도로 사람들이 지적 능력이 떨어지진 않아. 이제 지들만 망하는 거죠. 저것들이 완전히 약을 파네. 사기를 치네. 대통령님한테 반기를 드네. 지들만 망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반기를 들면은. 전 계속 했으면 좋겠어. 자연사랑님 속이 시원합니다. 오랫도록 부탁합니다. 채널TV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전 김어준하고 최욱이도 이제는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어준이도 눈치 깐 거예요. 갑자기 이번 주에 방송을 안 나오잖아. 지방선거 끝나고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 그래서 지들이 이제 조국을 하고 정청래를 밀어가지고 민주당을 먹으려고 그동안 이제 1년 동안 온갖 수를 쓰고 작전을 썼는데 이게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는 걸 김어준도 느낀 거고, 제가 볼 때는 어디를 갔는지 모르겠는데 뭐 파리에 갔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어디에 갔는지 모르겠는데 뭐 양정철이 부르지 않았나, 뭐 양정철 혹은 그 뒤에 있는 이제 뭔가 배후 세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공공연하게 얘기는 못하고 그냥 양정철이다. 양정철은 그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른 사람들은 양정철이라는 개인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양정철은 개인이 아니에요. 그건 일종의 대명사라고 보시면 돼. 그 문조털레유의 배후에 있는 세력들, 그게 이제 여시대일 수도 있고, 지금 뭐 여시대가 사라지기는 했지만 그게 홍석현일 수도 있고, 홍석현 뒤에 또 있다고 봐요.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세력이 이들의 배후에 있다라는 게 제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건 그 합리적인 의심을 뒷받침할 만한 아직은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뭐 양정철이 만나러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 양정철을 만나러 뭐 멀리 왜 파리까지 가겠습니까? 그 파리에 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파리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있을 거 아니야. 파리에서 만나야만 하는 인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계속 추적을 할 겁니다. 그 배우가 누군지. 조만간에 잡힐 거라고 봐요. 저는 조만간에 잡을 수 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그야말로 그 주권 정부답게 자주적인 외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잡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다 미국 눈치 보고 뭐 민주당이건 보수정당이건 다 본질적으로 친미 정부였잖아. 그래서 미국이 하는 짓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게 미국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짓을 해도 찍소리 못하고 있었는데, 이재명 정부는 달라요. 미국을 옛날 생각하고 이번에도 모스탄이 겨들어와가지고 뭐 제가 이게 어찌 보면은 음모론일 수도 있겠지만은 모스탄이 겨들어와가지고 부정선거 떠들고 다니다가 잠실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잖아.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를 정원호 후보가 이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난장판이 됐을 거야 지금. 근데 이게 하늘이 도운 건지 정원호가 도운 건지 2030 여성들이 도운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결과가 여론조사가 틀리는 바람에 야 이게 하늘이 도와가지고 큰 소동이 안 난 거야. 만약에 정원호가 1% 차이로 이겼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잠실 강남 쪽이 완전 난장판이 됐지. 근데 오세훈이 이기니까 이것들이 스텝이 꼬여가지고, 그러니까 저기 정청래 문조털레유나 저기 국민의힘 애들이나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얘네들이 나름 작전이라고 짰는데 이게 이상하게 우리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일이 다 꼬여버리는 거야. 꼬이니까 이상한 쪽으로 이게 일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김어준이 지금 방송 안 나오고 어디 가서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작전 짜고 있을 겁니다. 작전 짜고 있다 지금. 작전 실패 씨발. 이 작전 세력들아, 이놈들이 진짜 작전 세력들이고, 저는 이놈들이 진짜 간첩이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봐 저는. 장동혁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문조털레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놈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놈들이면은 절대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이재명 정부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소금 뿌리고 재 뿌리고 초치고 이게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런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망하는 걸 원하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잘 안 되기를 원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를 저는 흔드는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도 그렇고 문저털레이도 그런 세력들이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왜 이걸 또 의심을 하냐면은 유시민이나 김어준, 뭐 문재인이나 조국 정청래는 모르겠어요. 문재인은 그렇다 치고 조국과 정청래는 본인들이 이제 정치 일선에 있으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저런 짓을 할 수 있습니다. 조국이 대권 후보가 되기 위해서, 정청래가 당대표를 연임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김어준하고 유시민이 이럴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김어준은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무리하게 조국을 밀었다가 지금 손해를 크게 입고 있어요. 이미 시청률 떨어지고 지금 조회수가 200만이 넘었던 때가 얼마 전이었는데 지금 겨우 100만 나와. 조회수가 반으로 줄었어요. 반으로. 그 얘기는 수입이 반으로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445억 벌었다고 했는데 지금 조회수가 반으로 줄었으면은 445억이 220억으로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장사꾼이 다 떠나가지고 어떤 장사꾼이 손해를 보면서 이런 짓을 합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이유가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유시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본인이 정치할 것도 아니고 나이가 이제 60대 중반이 넘어갔는데 뭐하러 욕먹어가면서 계속 방송에 나와가지고 우리 당원들과 유권자들을 자극을 하겠어요. 유시민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 그죠? 아니 본인이 무슨 대단한 어떤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욕처거 먹으면서까지 계속해서 방송에 나와가지고 지방선거판을 흔들어 대겠냐고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봐요. 저는 김어준하고 유시민이 이런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지금. 그 이유가 뭐겠는가. 뭐 언젠간 저는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재명 정부는 이전의 대한민국 정부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예, 그래서 뭐 미국이 뭐 이번에 모스탄도 들어와가지고 못된 짓 하려고 그러니까 바로 출국 금지 시켰잖아요. 정부에서. 방시혁이도 마찬가지고 그 어딥니까 쿠팡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님 미국 눈치 봅니까? 안 보잖아요. 그러면 잡히게 돼 있어요. 자, 오늘 하루 종일 요 뉴스가 즐거운 뉴스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지금 오늘 이 공황장애 정청래 공황장애 소식 또 뉴스 영상으로 조금 더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뭐 이런 날이 자주 오는 날 아니니까 마음껏 즐겨야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환송 행사에 늘 참석했던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모습이 오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어제 이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잡음 없이 잘 달려왔다며 구체적으로 칭찬한 김민석 총리는 이례적으로 환송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전당대회를 60여일 앞둔 시점, 대통령과 당 지도부 사이의 이상기류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길에 오를 때마다 늘 서울공항에 나와 배웅했습니다. 이전 9번은 모두 옆자리를 지켰지만 10번째인 오늘은 달랐습니다. 대신 그동안 출국장엔 한 번도 안 나왔던 김민석 국무총리가 모습을 드러내자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총리는 대통령 귀국 행사에 마중을 나오는 게 관행으로 총리가 순방길 배웅에 나선 건 참여정부 당시 고건 총리 이후 처음입니다. 이를 놓고 정청래 대표의 지방선거 책임론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최소한 성공은 아니라고 말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중동전쟁 장기화와 선관위 부실관리 대응 등을 고려해 환송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실투표라는 문제가 엄중하다. 입법부가 이 역할을 좀 해줘야 될 때고 그래서 환송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게 더 중요할 때다. 김민석 총리를 차기 당대표로 밀고 있는 친명계는 정 대표가 안 간 것이 아니라 못 간 것이라고 날을 세웠는데 이에 대해 친청계는 특정 후보를 띄우기 위해 대통령을 속좁게 만드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환송 행사장에 불참한 정 대표는 비공식 일정으로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을 만난 뒤 고창 선운사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정청래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예, 뭐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해서 제가 아까도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이걸 못 알아들을 그런 유권자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뭐 친청계 의원들은 대통령을 속 좁은 사람이라고 만드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복만삼님 한 번도 잡음 없었던 김민석, 한 번도 잡음이 없었던 적이 없었던 집청래 저 낯짝 봐라. 예, 계속 시끄러웠죠. 예, 그래서 뭐 청래 쪽에서는 계속 정청래를 두둔하는 이제 저런 발언들을 하고 있고, 오늘도 아마 그 털튜브들은 뭐 정청래를 싸고 도는 그런 이제 발언들을 계속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앞으로 김어준하고, 아까 뭐 김어준이 작전 짜러 갔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작전이 좀 잘 나왔으면 좋겠어. 끝까지 정청래와 함께 가라. 이런 오더가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 느낌에는 정청래를 버리는 카드가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 정도면은 정청래가 연임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그런 정도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 닦아놓고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에 출마한 상황이에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당대표에 김민석 얼굴을 가면을 쓰고, 예, 이재명이 출마를 한 거야. 김민석 가면을 쓰고. 그리고 저는 뭐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재명, 김민석, 송영길은 한 몸이다. 예, 뭐 이런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로 출마를 한다라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 돌아오신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카드라고 봐야 된다.